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서 결혼 상대는 아니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시리즈로 지금 이렇게 몇 번 하고 있는데, 여자 사주인 경우, 결혼 상대는 아니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주 구성이 이렇게 좀 균형 있게 되어 있는 사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90% 이상은 쏠려 있고, 그 다음에 뭐 합형충, 파해 이런 여러 가지로 이게 부딪히고 깨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 뭐냐면 그만큼 인생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알고 결혼하면은 결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이 사주에서 결혼 상대가 아니다라고 해서 결혼 안 할 수는 없잖아.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사주를 알면은 내가 결혼하더라도 싸우더라도 덜 싸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에서 힘들어하는 그 부분도 내가 이해를 하면은 그걸 다 감수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이제 사주 구성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어떤 한 오행이 많을 때 그 한 오행이 많다는 건 다른 오행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친으로 보면은 나한테 필요한 육친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주는 인성이 많은 경우에 어머니가 많다는 거예요. 사주 구성이 인성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어머니 간섭이 심해. 그리고 내가 하는, 자식이 하는 모든 일에서 어머니가 간섭하고 또 관여하다 보니까 실제로 독립심은 굉장히 약해져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온실 속에서 키우다 보니까 너무나 이 자립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성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럼 이런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이제 결혼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전화 오고 또 자주 찾아오고, 그 누가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딸은 좋을 줄 몰라도 사위는 이 입장이 너무 난처하잖아요. 이게 장모님도 어쩌다 오셔야지 반갑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할 얘기도 많지만, 이게 자주 오시면은 결국은 뭐냐면 그게 이제 잔소리가 많아진다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예? 아무리 올바른 얘기고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자주 얘기하면 그건 잔소리예요. 그러면 나한테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예, 실제로 짜증만 나거든. 예. 우리 현대 삶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빡빡하게 이렇게 스케줄 짜여 있는데 집에 들여서 실만한데 와보니까 또 장모님이 와 계셔. 그러면 어떻게 돼? 예. 본의 아니게 웃으면서라도 이렇게 아이고 장모님 오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또 마주 앉아서 얘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피곤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제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상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딸도 문제지만 이 장모가 더 문제야. 이런 경우는 어머니가 자꾸 간섭을 해. 우리 둘만의 어떤 생활을 하는데 이제 간섭을 한다는 거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결혼 상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 사주 구성 자체가 전부 다 한쪽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쳐다보시면요, 이해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이게 복잡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오늘 인성이 많은 사주 이제 구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3살 먹은 이제 아가씨인데, 자, 이제 문의가 온 건 뭐냐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자꾸 간섭이 많아서, 간섭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주인공이고, 지금 어머니라고 쓰여 있는 글씨가 인성이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죠. 여기 이 금이 5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 자체 내가 하나 있고, 그럼 이 기운이 숫자로 봐도 8글자 중에서 6글자가 내 편이죠. 2글자가 내 힘을 빼거나 혹은 내가 극하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내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신강사주라고 그래. 근데 신강사주도 의미가 없는 게 인성이 이렇게 많다 보면요. 나를 도와준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나한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신강사주인데. 어쨌든 간에 인성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심이 없어지고 독립심이 없어지는 사주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관이 안 보이죠. 관이 토인데. 여기 또 없잖아요. 토가 여기. 예, 관이. 이 사주 관이 무관사주예요. 자, 무관사주니까 이 주인공은 어떻게 돼요? 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내가 나를 억제하고 나를 올고매갖고 나를 제대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마련을 못 한다는 거야. 전적으로 어머니가 나를 그동안 계속해서 간섭하면서 나를 키워왔기 때문에 내가 독립할 수 있는 혹은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이 무관사주라는 건 특히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억제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쩌면 내 생활이 어떤 패턴이 좀 이렇게 이 자리가 잡혀 있지 않는 경우라고 봐야 돼.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항상 부모 입장에서 나이가 33인데 항상 저 초등학교 여학생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현실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재하고 재성 플러스 이 관성의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재가 보면 여기 재가 하나 있죠. 근데 관은 아예 없잖아. 이건 아예 없고 이건 한 자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면은 실제로 결혼 생활하는데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성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인성이 조금만 어느 정도 적당히 있어야 이렇게 많으면요. 부작용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수용성인데 수용성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내가 남한테 주는 건 약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지식의 변비현상. 이 인성이 많다는 건 내가 공부하고 실기보다는 이론 중심으로 책을 보고 이런 쪽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는 굉장히 아주 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는 능력도 약하고 내가 움직이고 이동하는 어떤 그런 거 행동에 옮기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인성이 이렇게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인성이 강하면은 원래 이제 재가 인성을 극하게 됐잖아. 화극 금이 돼야 되는데 이 인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 인성에 의해서 재성이 오히려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성이 현실성을 나타내는데 이 현실성을 나타내는 화 자체가 금에 눌려가지고 이 화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다분히 어떻게 돼? 사랑만 받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사랑만 받고 내가 엄마한테 주는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또 결혼해서도 일방적으로 남자한테 사랑만 받고 내가 남자한테 베푸는 그런 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 화가 이게 재성인데 재성이라는 건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연애는 어떻게 돼? 연애는 감정이라든가 어떤 호르몬의 어떤 작용이지만 그러니까 그건 항상 어떻게 돼요? 꿈속에 사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어. 예. 만날 때 기분 좋게 서로 좋아하고 서로 선물 교환하고 서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어쩌다 여행 가서 1박 2일 정도 즐기는 기분이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재성과 관성이 없으니까 현실성은 다분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만약에 이런 여자하고 결혼했을 때 속 많이 썼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알고 결혼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걸 인정하고, 내가 네 사랑을 얼마든지 내 사랑을 해줄 테니까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알고 결혼하면 좀 괜찮아, 그나마. 이게 결혼하기 전에는요, 아무리 연애를 오래 해도요, 내가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초적인 본능을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항상 이렇게 화장하고 예쁜 옷만 입고 꿈속에서 꿈나라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구름에 떠다니는 기분이죠. 항상 기분 좋잖아.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또 하루만 지나도 또 만나고 싶고. 이게 연애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상 결혼하면은
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동안 내가 포장했던 거를 쉽게 무장해제시키는 그래서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요.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결혼 생활하고 연애 생활은 이게 어찌 보면은 극렬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잘하는 사람이 결혼을 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연애 잘한다는 거는 인성하고 식상의 기운인데 결혼은 뭐야? 재성하고 관성의 기운이거든. 그게 현실하고 동경, 꿈속의 이상세계하고는 또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은요, 연애의 종착역이라고. 종점이야, 연애의 종점. 그러니까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아서 결혼 생활 한다는 거는 그건 어떻게 돼? 상당히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특히 이런 경우는 인성만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돼? 내가 베푸는 건 없고 내가 받는 것만 자꾸 요구하니까 신랑 입장에서 짜증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신랑 남편 될 사람이 이 여성분을 만나서 정말 콩깍지가 씌워졌는데 그게 결혼해서도 안 벗겨질 정도로 완벽한 콩깍지 씌워서 결혼했을 때 그 사랑의 어떤 감정이 오래 가야 되는데 이 결혼 생활이라는 건 그야말로 평범한 우리 일상적인 생활이잖아요.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과정이고 거기에 뭐 사랑이 옛날처럼 어떤 연애 시절처럼 사랑의 어떤 게 이렇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서로 힘들어할 때 서로 위로해주고 배려해주는 거에서 내가 서로 결혼 생활에서의 사랑은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자, 사주 공부를 안 하신 분도 조금만 이제 보시다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 이게 금이다, 이거는 보실 수 있어야 돼. 이게 금이야. 금. 경금, 신금, 유금, 신금, 경금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 금이 많다는 걸 딱 보면 이 사주는 뭐 균형이 안 맞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사주는 분석하기 한 50%는 분석하시는 거야. 그러면 어렵겠죠. 이렇게 금이 많이 온다. 여기 토가 돌아야지 이 사주가 안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디에 내리고 있어요?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이 감목이 온전하게 자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것이 이제 상관이라 해서 내 표현력이고 움직이는 그 어떤 생위를 얘기하는데 그거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마음대로. 왜? 바위 위에 앉아 있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니까 항상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 전체가 이 토가 없다는 거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토가 왜냐면 나머지 사행, 목이라든가 화, 금수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토예요. 그러니까 토가 있어야지 토가 어떤 기운을, 에너지를 이렇게 균형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 삶이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데 이렇게 토가 없다는 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네. 왜? 금 기운이 많다 보니까 토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셔도 돼. 그래서 오늘 여자 사주에서 제가 지금 8번째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남자 사주 4개, 5개인가 하고 여자 이제 거의 한두 개 남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사주든지 간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쪽이 치우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사주가 이게 실질적으로 생활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균형 잡히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물론 이게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8칸에 들어갈 수 있는 오행이 5개가 있기 때문에 1.5 그죠? 1.5 정도. 8글자 5행이니까 한 1.6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근데 1.6이라는 오행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한 2개 있는 건 뭐 예를 들어서 2개 있는 오행이 4개다. 그럼 8개가 되잖아요. 그 정도면. 그러면 어떻게 오행은 못 들어가잖아. 그 정도로 오행이 완벽하게 아주 균형적으로 이렇게 분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차이는 있어요. 그 정도는 굉장히 균형 있는 사주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오행 구족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행주류, 즉 오행이 다 있는 사주가 이제 완만한 사주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사주 구성에서는 오행이 다 있으면 기본적인 건 잘 갖춰진 사주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든 뭐 연애를 하든 간에 뭔가 균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저 그런 사주 구성이 좋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에서도 기대해 봐야 되고, 또 이름에서도 또 사주에서 부족한 걸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도 또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계속 넓어지면 처음에 복잡하니까 우선 단순하게 혹시 이제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가 있을 때 우연히 이게 보시게 되면 사주가 어떤 같은 오행이 4개 이상이 돼버리면요, 균형이 너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조금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그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렇게 부담 없이 보시고, 오늘 또, 이제 인성이라는 게 이렇게 많다 보면 어머니 간섭이 심하다 보니까 결혼하게 돼도 보통 이제 한두 명, 요즘에 자녀분들 한두 명뿐이 안 되니까 결혼하면, 특히 딸이 이제 무남 동료가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모든 신경이 딸 집에 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전화하고 자주 방문하고 찾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게 이 사위 입장에서 만만치가 않거든. 그죠? 남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 여자를 정말 이런 걸 다 알고 결혼했을 때하고 모르고 결혼했을 때 어떻게 돼? 결혼 생활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를 제가 이렇게 자꾸 풀어드리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했을 때 사주 구성을 봤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만 있으면 결혼 생활하는데 무난히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사주 결혼 상대는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지금 시리즈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